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 중에 이 복습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통신에서 풀 두플렉스라는 FDX가 있고요. 또 하프 두플렉스니 뭐니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심플렉스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이렇게 통신을 할 때, 뭐 정보를 보낼 때, 그럴 때 보내는 쪽을 우리가 송신이라고 그러고 여기 받는 쪽을 수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선이 연결이 될 텐데 이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는, 캐리어가 전달될 수 있는 그 연결 통로를 채널이라고 그럽니다. 채널. 이 채널을 두 개를 갖고 있으면 하나는 가는 채널, 하나는 오는 채널 이렇게 해서 왕복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풀 두플렉스라고 그래요. 풀 두플렉스. 자, 그래서 여기 풀 두플렉스, 여기 위에 보시면은 풀 두플렉스, FDX. 근데 만약에 채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호등에 의해서 보낼 때하고 또 받을 때하고 이렇게 보낼 때하고 받을 때하고 이거를 각각 시차를 달리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즉 하나의 채널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하프 두플렉스라 그래요. 근데 일방통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일방통행. 이것을 심플렉스라 그러는데 아무튼 뭐 송신이 있고 수신이 정해지면은 송신에서 수신으로만 간다. 그러면 이 채널은 왕복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한 채널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순방향 채널로만 이렇게 되는데 이걸 심플렉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숙제가 뭐냐면은 이제 오늘 수업할 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한 채널 가지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두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유선전화에서는 이 전선 가닥이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베일 연구소에서 만들 때는 네 가닥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닥은 가는 거, 또 나머지 두 가닥은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통로를 했는데 우리 지금 유선전화 채널을 보시면 알지만 라인이 두 가닥밖에 없어요. 두 가닥인데 어떻게 하면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신호를 서로 90도 관계에 있는 하나는 사인 신호에다 보내주고 하나는 코사인 신호에다 보내줘요. 그러면은 나중에 분리해낼 수가 있어요. 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90도 관계가 존재하죠. 90도 관계. 90도 관계가 존재하면은 서로 이렇게 같이 붙여놔도 이 혼합이 안 돼요. 혼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분을 분리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우리는 하이브리드 코일이라는 걸 갖고 일반 전화기에서 벌써 100년 전에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즉 하나의 채널에 90도 관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독립적인 1층, 2층을 만들어서 아래층으로는 가는 거, 위층으로는 오는 거 하면은 하나의 채널에 두 개가 통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해외에 가면은 넘어가는 이런 다리 베이 브릿지라고 그러는데 베이, 만을 넘어가는 이런 다리, 이것도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가려 그러면 인천대교를 건너잖아요. 그럼 그 인천대교를 건너갈 때 그 인천대교 자체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층으로 가다가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제 하단이라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는데 원래는 아래쪽으로는 같은 채널이지만 아래쪽 채널 같은 다리잖아요. 그래서 채널이 같은데 아래쪽으로는 가는 거, 위쪽으로는 오는 거 이렇게 서로 독립적으로 왕복을 한다 그러면 한 채널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일반 전화기의 원리인데 그러한 설명을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강의를 해보자. 자, 지난 시간에 조금 이렇게 다루었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미디어, 멀티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캐리어라든가 이러한 것을 표준화하지 않으면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걸 써버려요. 그러면 한국에서 잘 돌아가던 오디오가 저 미국에 가면 안 들리고 뉴질랜드에서 잘 돌아가던 비디오가 홍콩에 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를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유럽세는 있잖아요. 유럽세는 기술적으로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산업혁명이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이 거기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응용기술을 가지고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유럽세가 되게 강해요. 자, 그리고 또 그 미국은 이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24시간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때요? 거의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얼마든지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IT 기술을 주름잡게 되는 큰 권원이에요. 뭐 에디슨이 유명한 발명도 많이 하고 동영상 활동사진도 뭐 하고 그랬다 그러지만 가장 위대한 발명은 전 세계인들한테 바로 이 전기불 있잖아요. 이제 전등불. 그때만 하더라도 호롱불이라 그러고 뭐 이게 초 같은 것도 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석유 같은 거를 요만한 병에다 담아가지고 심지를 딱 해가지고 불 붙여가면은 이게 엄청나게 연기도 내요. 그러면서 까물까물까물하면서 이제 불이 붙어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지만은 자다가 촛불이 뭐 아니면 호롱불이 엎어져 가지고 거기에 불이 붙어서 막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전 세계가 혜택을 보느냐, IT 기술의 혜택을 보느냐, 멀티미디어의 혜택을 보느냐, 이게 이제 표준화가 되는 그 표준화의 이유가 되고 또 표준화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묶음으로 돼요. 자, 지금 집에만 있고 막 그러면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이제 시계에다가 이렇게 디지털 시계가 맥박 측정을 하는데 이 맥박 측정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막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요 최근 내가 15일 사이에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를 이 기록계에서 이게 요즘은 이런 것을 우리 그 IT 기술을 통해 가지고 측정된 신호를 가지고 이게 건강 정보를 나타내요. 그래서 SKT에도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 소프트웨어가 있어 가지고 그게 월 3,000원인가 얼마를 주면 그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평상시 맥박을 측정하다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아프다든가 이런데 활용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러한 것이 전부 다 멀티미디어 융합 기술의 총화를 이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서로 자기가 최고다 그러고 할 때 일본이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대륙을 이어주는 학술 대회를 통해서 표준화를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뭐니 하더라도 멀티미디어 융합 기술은 우리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자세한 거는 뭐 각 전문 분야에서 하면 돼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이거에 예를 들어서 숲을 바라보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뭐 이야기 위주로 나가는 거니까 학문적으로 아주 흥미롭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감을 풍요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오감 정보가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는 비디오를 통해서 오디오를 통해서 또는 문자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아니면은 목소리 뭐 이렇게 통신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구조가 되든지 간에 먼 거리가 되든 짧은 거리가 되든 아니면 시차가 있든 없든 이렇게 상대방 단말기한테 잘 전달을 해주는 이런 기술이 바로 멀티미디어 융합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보내주지도 않는 정보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비근한 예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방송기술융합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방송기술융합은 우리가 방송을 안 보고 살아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주는 건데 이 멀티미디어 융합기술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송국에서는 65인치, 75인치 되는 정보를 안 보내줘요.
근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한 30인치에 맞는 정도로 보내주면 이 수신 측에서는 그게 65인치나 75인치 정보를 보내준 것처럼 그렇게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UHD 또는 HDTV 기술을 결국은 선보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HD는 이 점의 수, 픽셀 수가 가로 2000개, 세로 1000개 정도 사이즈의 화면이에요. 근데 UHD는 가로 4000개, 세로 2000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좋은 거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의 픽셀이 뭐 4K, 4000개니, 2000, 2K개니 뭐 이런 말을 써놨죠. 그러니까 화면은 조금 해도 HDTV에 그런 정보 디스플레이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왜 2K라 그러면 가로 2000 픽셀, 1000을 K라 그래요. 2K 또는 UHD는 가로 4000 픽셀.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보통 여기에 2분의 1을 픽셀 수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씀으로써 4K에서 UHD 또 2K 가로 2000개 픽셀로 해서 HD 그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가 최근에는 이 표준화에 대한 결과들을 이렇게 이루어냈어요. 맨 처음에는 JPEG이라고 해서 조인트 포토그래프 하는 거예요. 조인트. 그러니까 아주 연합해가지고 전문가들, 엑스퍼트 그룹은 전문가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전문가들이 연합해서 모여가지고 결국은 조인트 포토그래프 해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분해능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전문가들이라고 그래서 수백만 원짜리 어넬로그 카메라를 사가지고 렌즈도 뭐 몇백만 원짜리 사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은 스마트폰에 붙어있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붙어있는 이 카메라가 전면이 4개가 붙어있고 후면이 2개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아주 카메라 렌즈 이 카메라 센서만 해도 4개 2개 붙어가지고 완전히 입체 영상을 받아낼 수가 있고 또 4개의 카메라를 쓰면은 실물을 측정하는데 아주 용이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자 갖고 측정하지 않아도 바로 촬영만 하면은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라는 것이 판정이 될 정도로 그러한 어떤 기술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표준화의 결과다. 아무튼 처음에 예를 들어서 90년 초반에 JPEG을 표준화하고 이게 쭉 해서 90년 중반에 MPEG-1, MPEG-2라고 해서 동영상 위주로 하다가 이 2002년도에 MPEG-4를 만들었지만 좀 보완할 게 많아서 실제로는 2010년도부터 우리가 MPEG-4를 이제 원활하게 쓰게 돼 있다. 요즘은 웬만하면 MPEG-4로 다 이렇게 전송하고 촬영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죠. 자, MPEG-7은 이거는 그냥 어떻게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검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표준화의 역사가 이렇게 1990년 중반부터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화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만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전화기는 전화기인데 디지털 전화기에 또 디지털 교환기에 들어가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CCITT 스탠다드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전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이 결국은 미국에서 이제 아주 기술적으로 응용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있는 게 이 G.71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G.으로 시작하면 이것은 바로 목소리 위주, 소리 위주의 표준화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1972년도에 표준화가 됐는데 이 가정에 전화기가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신기 아니면 전화기인데 전신기는 이 모르스보로 돈스 돈돈돈돈스 뭐 삐삐삐삐삐삐 뭐 이렇게 나가죠. 짧고 길게 이렇게 단속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오퍼레이터가 쳐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그냥 말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전화기부터인데 멀티미디어 이 통신 중에서 전화기부터인데 그게 처음으로 이루어진 게 G.711이에요. 이 G.711을 통해 가지고 표준화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걸 발빠르게 받아서 1978년도에 1만 가입자의 전화교환기를 이 표준화된 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1985년도에는 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대전에 있는 거 아시죠? 애틀이라고 그러는데 ETRI 애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주축을 해가지고 1985년도에는 10만 가입자 그런 이 전화교환기를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유선전화만이라도 우리 전국 어디서든지 통화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실용화를 참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0년도에 가면은 이 이동통신을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상용화를 했어요. 표준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표준화된 걸 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바로 이 인프라스트럭처, 기저산업은 바로 이런 유선전화기의 디지털화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유선전화기가 디지털화가 안 되고 인프라, 즉 기저산업이 형성이 안 됐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990년부터 막 칼럼도 쓰고 그랬을 때 그런 이야기를 꼭 했어요. 우리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먼저 기저산업, 기초이론, 오리지널리티를 따지면은 평생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응용기술을 먼저 개발을 하고 거기서 돈을 벌면 기저기술을 해야 된다. 근데 이상하게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응용기술로 돈을 버는데 기저기술의 투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리지널리티 있는 기술이 일본이 많았는데 최근에 왜 서로 상호 문물 교환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웠던 이유가 우리는 뭐 이렇게 반도체를 만드는 기저기술 이런 것들을 전부 일본에다가 의뢰했는데 그걸 가져다가 응용기술을 해서 전 세계에 무슨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팔아먹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나 기저기술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기저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따라가는 우리 핵심 기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는 기저기술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LG 뭐 이런 데서 만든 이 배터리 스탠다드예요. 배터리 있죠. 전기자동차에 배터리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스마트폰에 배터리 안 들어가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세계 표준화 되는 걸 보면은 LG 표준이 또 되게 많아요. LG 산전이다 뭐 해가지고 거기서 배터리 만드는 기술이 표준화된 그런 사례가 많다. 이제 나중에 그 홈쇼핑이나 이렇게 해서 배터리 이렇게 구입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LG 스탠다드로 해서 IS,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니 하더라도 우리 오감 중에서 1972년만 하더라도 그냥 멀리 있는 사람과 어떻게든지 전화통신을 좀 각 가정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전전자 교환기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목소리 압축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거를 그때의 기술력으로 1972년도에 만들었다. 그 85년, 86년도에는 요거의 2분의 1 압축되는 것도 만들다가 그래서 쭉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그 모여가지고 압축을 시작한 것은 결국은 90년 초반에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JPEG, 그 다음에 MPEG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JPEG이 표준화가 어떻게 됐어요? JPEG은 뭐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디지털 카메라를 어떻게 하면 세계 표준으로 하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 당시만 했더라도 여러분 기억나죠? 아그파, 코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 중에서 삼성에서도 삼성 어널로그 카메라도 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거는 산업 표준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조인트 포토그래프 전문가 그룹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JPEG이라는 거를 1992년도에 가서 결국은 표준화에 성공을 해서 이게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표준화에 걸맞게 결국 만들어낼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딱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단말기가 뭔지 단말기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내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보내는 쪽의 원본을 그대로 받는 쪽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저장했다가 보내줘도 되고 얼마든지 여기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이거를 보내가지고 저장시켜 놨다가 다시 틀어가지고 보여주고 뭐 서로 주고받고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범용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들 있죠. 비디오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뭐 그래픽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 가공하는 것을 코딩 기술이라고 그랬죠. 이런 코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디 응용을 할 수 있게, 텔레비전에 응용하고 전화기에 응용하고 또 컴퓨터에 응용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보내준 거 그대로 여기서 적용만 하면 돼요. 작으면 작은 대로, 아주 큰 텔레비전이면 큰 텔레비전대로 이렇게 보내주면 돼요. 이러한 것을 표준화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그런 거예요. 단말기라든가 누가 쓴다든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부가 그대로 깨끗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표준화 기술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거를 그때의 기술력에 한해서 만들 수 있죠. 기술의 한계성, 또 단말기의 한계성, 또 이게 전송 라인의 한계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UPR이라고 그래요. User Performance Requirement. UPR. 그러니까 이게 즉 소비자, 사용자, 또 응용자의 특성에 아니면 능력에, 기능에 맞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이 비디오는 원래 수업 시간에 하나 틀어주는 건데 개도 웃는다. 뭐 이게. 여러분들 강아지 웃는 거 알아요? 몰라요? 강아지도 웃어요. 아무튼 그런 거를 하나 만들었는 걸 보여주는 건데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자, 여기 보면은 UPR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UPR은 MPEG-4를 만들기 전에 도대체 어느 정도를 기술력을 가지고 표준화할 것이냐. 그냥 뜬구름 없이 다다익선 그냥 좋게만 만들자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일개 업체에서 하는 소리고 전 세계인들이 이 만들 때 뭔가 하나의 타겟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나타냈어요. 이거는 뭐냐면 컨텐츠 베이스드 인터랙티비티. 이 말은 뭐냐면 컨텐츠는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예를 들어서 어디서든지 다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다 접목이 되게 해주자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동영상도 있고 동화도 있고 뭐 합성된 거 있잖아요. 자작된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compression efficiency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압축 가공을 원활하게 해줘야 그 전송이라든가 이런 사용하는데 비용을 그렇게 많이 물리지 말아달라 이런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유니버셜 액세스예요. 여러분들 유니버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유니버셜 스튜디오 촬영장이 있구나. 그 미국 헐리우드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보면요, 어떤 지역, 어떤 분위기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거기 가면은 우주 공간도 재현해낼 수가 있고, 또 우리 한국의 어떤 무슨 한강 다리 이것도 구현해낼 수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 분포되어 있던 이런 것들을 모든 한 곳에 모아서 다 처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든지 다 이렇게 컨텐츠, 그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다 구동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언제 어디서 누구든 이런 걸 다 할 수 있으면 유니버셜 액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 가지가 MPEG-4를 만들 때 우리가 UPR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타겟을 거기다 잡느냐. 타겟을 잡은 거예요. 목표. 오브젝티브를 딱 잡은 것이다. 국제 표준하기 전에 다른 국제 표준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화는 ITU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다시 T Telecommunication 다시 R 라디오 그러니까 뭐 공중을 통해 가지고 EM 웨이브를 쓰는 또 D 데이터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총괄하는 게 ITU예요. ITU. 이 ITU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기에 180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죠. 유엔이 이야기하는 그 전 세계 나라는 한 197개국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표준화 그룹이었다. 즉 예를 들어서 유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표준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거는 미국은 미국대로 이렇게 하고 유럽은 유럽대로 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각각 연구 분과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G13이다 그러면 스타디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네트워크에 관계되는 거. 또 여기 보니까 SG9 그러면 음향이나 텔레비전을 표준화하는 뭐 이런 쪽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준화위원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즉 북미예요. 미국이다 그러면 아메리카가 이렇게 노스 사우스로 나눠지는 걸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북미, 노스 아메리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가지고 사실은 전 세계 시장의 한 30% 정도를 밖에는 그 응용력을 못 잡고 있어요. 나머지는 유럽세가 6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아프리카도 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남미라든가 뭐 이런 쪽도 보면은 대부분 이 식민지화했던 그런 지역 있잖아요. 독립한 지역에서 그런 유럽세들이 상당히 강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숙제로 내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맨 처음에 표준화된 게 뭐라고 그랬죠? 1972년도에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전화기, 디지털 교환기, 그게 릴레이라든가 기계적인 접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 기술, 표준화된 기술을 가지고, 우리 그 표준화된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도에 1만 가입자 전전자 교환기를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전화기 한 대에 100만원, 300만원 막 이렇게 됐어요. 그때 집 한 채 값이 100만원도 안 된 무렵인데, 전화기 한 대에 그렇게 비싼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농어촌에까지도 보급할 수 있는 이러한 교환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이제 ITU에 대한 역사적인 거지만은 어떻게 되나요? 이 보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지금은 2020년도니까 1900년도 하면은 한 120년 지난 거고, 그 다음에 1865년도 해봐야 그때까지만 해도 전화기조차 없었어요. 그때는 전신기 이거 어떤 전신기를 깔아가지고 서로 표준화해야 되잖아요. 모르스 보호라든가 이런 것도 표준화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든지 하자. 지금 예를 들어서 세계 전기전자학회라 그래가지고 IEEE라고 들어봤죠. IEEE 이런 데는 벌써 설립한 지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또 제가 관여하는 그 미국 음향학회, 이것도 ASA라고 그러는데 미국 음향학회도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전화기를 전 세계 표준화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화기가 1876년도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무튼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화기를 발명을 해가지고 상용화되기는 이거보다 한 10년 후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800년 말엽에 그때 이제 전화기를 좀 오늘날 상용화되는 비슷한 거를 만들어내게 됐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 이 ITU라는 게 무선, 유선, 멀티미디어 환경, 캐리어 환경을 다양하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1895년도에 마르코니라고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유럽이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이제 다이폴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쇳덩어리 두 개 구슬을 딱 붙여놓고 이탈리아에서 번개를 쳤어요. 여기 전기를 가지고 번개를 찌직 하면 이 뉴욕에서 두 개의 이 폴 사이가 찌직 거렸다. 그게 이제 무선으로 대서양을 건넜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무선 통신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것이 1895년도예요. 자, 1895년도에 이렇게 막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뭘 했느냐? 1897년도에 우리는 뭘 했죠? 숭실대학교를 평양에서 미국 북선교사에서 거기서 와가지고, 왜냐면 정규 4년제 대학이라고 우리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뭔지 알아요? 바로 숭실 그러면은 숭상할 숭자, 높일 숭자요. 숭상할 숭자에다가 실용적인 열매 실자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학문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아주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 농사를 어떻게 풍요롭게 짓느냐 이거죠. 똑같이 이렇게 농사 씨앗 뿌리고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거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한번 밭갈이하고 농갈이 해가지고 수확을 뭐 2번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1모작밖에 안 되잖아요. 한 번 씨앗 뿌리면 한 번밖에 못해요. 그러면 항상 씨앗 뿌리고 자랄 때까지 그때 무슨 보릿고개니 하면서 못 먹는 그런 아주 허기에 찬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평양에 있던 우리 본교 숭실대학교는 그때 농사학과를 첨단학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실용적인 인재를 그걸 양성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선교사들이 오다 보니까 그게 출신들이 숭실대 출신들이 의외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호남 지방에 가면은 숭실대 출신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24년도에 뭐 쭉 오다가 93년도에까지도 이거를 독자적으로 계속했어요. 요즘도 계속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모임이 이제 이때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알지만 이런 표준화 이런 것들이 그 나라마다 이렇게 표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국력이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미국이 일본을 이긴 일본 항공모함이 왜 진주만을 쳐들어왔잖아요. 이긴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뭐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 항공모함이 더 많아서 대형이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로 멀티미디어 융합 기술이 미국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레이더도 있었어요. 레이더. 처음에 레이더를 그 기술을 무시했지만은 나중에는 그 레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태평양 이 부분을 다 잡아버리는 통에 결국은 이런 기술이 또 정보를 취득을 하죠. 일본이 지금 무전을 치면은 암호를 분석을 하고 하는 멀티미디어 융합 기술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하게 됐다, 승리를 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에 반면에 유럽은 어떻게 되나요? 유럽은 여러분들 알죠? ISO 9000 인정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ISO가 예를 들어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 세계 표준은 표준인데 유럽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IS 인정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것과 ITU가 이 멀티미디어 이런 융합 쪽에서는 붙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학문으로 즉 표준으로 만든 것이 JPEG 조인트 포토그래프 엑스포트 그룹이라고 그게 92년도부터 실용화가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이브 시키다 보면은 그림판이나 뭐 그림 사진 하다 보면 .jpg로 많이 하죠. 뭐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설명할 거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서로 겹쳐져서 설명이 시작했다. 그래서 아직 ISO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는 미국과 이렇게 유럽이 합쳐가지고 하나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ISO의 그 멀티미디어 이 융합 기술이 연구하는 분야는 북미도 다르고 유럽도 다르지만 여기서 어떻게 돼요? SC 커미티가 있어요. 서브 커미티가 있고 그 밑에 워킹 그룹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그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실제 프로젝트를 실현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턴 프로젝터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내 가지고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처럼 아무리 머릿속이 좋아도 잘 만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는 워킹 그룹이라고 그래요. 미국은 스타디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전 세계 표준안을 IT 융합 쪽으로 만들어냈다. 그거를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아주 풍요롭게 사용한다. 근데 그 표준화되는 가장 타겟은 뭐예요? 인간의 오감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준화된 것이 멀티미디어에 표준화된 거 여기 몇 개 있죠. 여기 뭐 72년도에는 오디오가 있고 뭐 84년도에 있고 뭐 하다가 92년도부터는 이게 전 세계 표준으로 북미와 유럽과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이런 역사적인 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흐름을 모르면 여러분들 지금 그 기술력이나 흐름을 모르면 집에 가가지고 연탄 집게 연구 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요즘 쓰지도 않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영상도 보니까 94년도부터 이제 엠팩 표준이 나오게 됐다. 스틸 이미지가 92년도부터 나오게 됐다. 이 텔레마틱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문자 전송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문자 전송을 전화기라든가 타이프라이터 전동 타자기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문자를 누가 그렇게 해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한번 해버리면 되지, 그죠? 그리고 그때는 영어로만 써서 보내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한글로 다 이렇게 쳐서 보내도, 또 뭐 이스라엘 언어 뭐 이것도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통역도 해서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스탠다드 돼가지고 오늘날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좁은 단계에서 시작해서 원리를 따져야지, 막 그냥 융합돼가지고 정신없을 때, 오감을 풍요롭게 한다 그래가지고 오감의 모든 영상, 그다음에 오디오, 또 뭐 촉감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면은 그러면 체계적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처음부터 못하니까 정지 영상 있죠. 일반 사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하면서 오디오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문자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 초, 1980년 말, 90년 초에 유럽세와 미국세가 국제학술대라는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한 분은 유럽에서 열고, 한 분은 미국에서 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매 학기마다 한 번씩 열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표준화를 해요. 이 표준화할 때 뭐가 제일 먼저 앞서야 되죠? 도대체 목표치를 얼마만큼이나 담을 것이냐. 생각 같아서는 완전히 그냥 대형 화면을 하나를 어떻게 압축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실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압축해가지고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단계가 되려 그러면 단말기도 좋아야 된단 말이죠. 모니터도 좋아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1980년 후반부터 90년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 표준화하는 단계가 수도 없이 반복되는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도큐멘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무리 좋고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러지만은 집에 가가지고 그거를 타이핑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문서하지 않으면 남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 저녁 뭐 밥도 먹고 막 그러지만 일기장을 왜 쓰라 그러는 거죠? 먼 훗날 그 일기장을 보면은 추억이 아주 새롭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했구나 그러면 다시는 그런 실패가 있었다면은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기 싫어서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한 일에 대해서 다 잘 메모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 번 바보짓 했다가 그런 거는 용서될 수 있어도 두 번째 하면은 진짜 멍청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부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런 구조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모든 거는 도큐멘트를 해야 돼. 우리나라 중소업체가 아주 유능한 사람이 많대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중요한 걸 맡겨놨더니만 월급 안 올려준다고 해서 딴 회사로 가버렸어요. 그럼 그 회사는 문 닫아야 돼요. 왜냐면 거기다 월급 주고 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했는데 문서화 하나 안 해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컴퓨터를 하나 사잖아요. 컴퓨터를 하나를 사면은 그냥 컴퓨터만 사는데, 지금 20-30년 전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컴퓨터를 사면요, 도큐멘트 가격이 컴퓨터 가격하고 동일해요. 유저 Q&A 같은 거 답변해주고 또 원리 설명하고 조작하는 설명하잖아요. 한 페이지에 그림만 있고 설명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하나를 사오면 이만큼 책이 이만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가격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도큐멘트 가격은 한 500만 원, 300만 원 막 돼요. 그럼 컴퓨터만 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팔아요. 쓸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하러 이걸 파느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도큐멘트는 바로 기술 문서가 되든 뭐 해설서가 되든 이게 결국은 그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를 들어가거나 어디 근무하거나 수업을 할 때 항상 메모를 해가지고 도큐멘트를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처럼 수업을 받을 때, 우린 그때는 100원짜리 갱지라고 그래가지고 연습지 있잖아요. 그게 한 50장 정도 이렇게 30장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거 100원짜리를 사가지고 막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막 받아 적고 그런 기억이 나요. 또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그 낙서장을 그냥 노트
장으로 쓰는 거죠. 그 노트장이나 낙서장은 만약 지금 그런 거 있다면 내가 사진만 딱 찍어놨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남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화 이 단계에 못지않게 최종적으로는 도큐멘트가 있는데 이걸 블루북이라 그래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는 블루북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지침서에 의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로열티 들어가는 것들은 사용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잖아요. 노트북을 팔 때 기계값만 받나요? 프로그램 깔았으면 프로그램 론칭한 포팅한 가격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상세하게 볼 것은 바로 시작 그래가지고 바로 끝이 아니고 UPR이라고 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목표가 제대로 잡혔는지 또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따라 가지고 제한 방식에 따라서 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들어지면 언제까지 오면 이게 전부 시간 걸리는 거죠. 평가를 하고 수정을 하고 다시 영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화가 되면은 이거를 중요한 게 그 사이에 있었던 걸 다 모아가지고 문서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표준화 안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쪽 있잖아요. 네트워크 쪽으로 표준화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쪽으로 그래서 뭐 LT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법들 어떻게 하면 통신을 하는데 옆에는 비어서 가고 한쪽 차는 차서 가면은 옮겨가지고 같이 나눠서 갈 수가 없느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결국은 표준화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도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고 막 그래요. 일종의 소프트웨어 특허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표준화된 거를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어도 사용료는 내고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표준은 트라이얼 앤 에러의 반복이다. 만들어보고 수정하고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원할 때까지 해요. 그래서 MP4 우리 MP4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쓰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거를 표준화를 2002년도에 완성했다 그러지만 실제 쓰기 시작한 거는 2010년도 이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시간, 노력이 집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은 얼마나 그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예로 MPEG-4에 대한 그런 이제 응용 분야를 한번 보면은 요즘 봐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멀티미디어 포털이라고 있죠. 별의별 거 동영상도 돌고 뭐 광고도 돌고 뉴스도 돌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언론사들이 방송사들이 큰 소리 쳤는데 요즘은 이런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곳에서 포털 서비스를 한다는 이유로 완전히 좀 어쩌보면 횡포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또 방송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방송이 어떻게 됐어요? MP4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막 방송 정보를 때리면 그때 수신기를 켠 사람만 보게 되는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뭐 다른 일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가지고 서버에서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집에서 웬만하면은 거예요. 케이블 TV 시청하는데 그때 못 보더라도 얼마든지 그 시청의 수를 돈은 좀 주고 볼지라도 저장된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연속곡 시간 되면은 9시 정도 되면은 뉴스도 보지만 그 다음에 연속곡이 있다 그러면 전부 텔레비전 앞에서 모여가지고 그 길거리가 한산해지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없어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한폐렴, 코비드 19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멀티미디어 컨퍼런스로 인해 가지고 수업도 여러분들이 영상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화면을 키웠다 줄였다 내 얼굴을 멀리 뒤로 뺐다 앞으로 뺐다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또 그 얼굴이 보기 싫으면 그냥 PPT 자료만 딱 이렇게 펼쳐 놓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멀티미디어 컨퍼런싱 또는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러면 목소리 통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다양한 동영상 정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요걸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 세 가지가 있었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게 그거예요. 여기서 가장 요구되는 게 그거였어요. 2002년도에 완성을 목표로 할 때 그때 컴퓨터가 네트워킹 되고 공간, 메모리 영역이 넓어지니까 버추얼 미팅, 리얼
예를 들어서 리얼 미팅이라고 만나서 하는 거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멀리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두드러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영화 중에 허라는 영화 봤나요? 허가 뭐예요? 그 여가 컴퓨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가는데 자리를 잘 자고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막 비서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질문이 있었어요. 나 말고 몇 사람하고 지금 이렇게 교제를 하느냐고 컴퓨터한테 물어보니까 뭐 몇백 명하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이거 몇백 명하고 하지만은 전부 상대하는 사람마다 아이덴티티나 캐릭터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사이버 세상하고 결국은 즐기면서 산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우한폐렴 뭐 이런 게 오므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만나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사이버 세상에 사는데 이런 기회에 멀티미디어 융합 기술을 우리가 응용하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멀리서 농구를 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분명히 현수막이 이런 거였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비춰주는 이런 그 서비스 해주는 데서는 다른 현수막으로 바꿔버렸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현수막이나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 보는 시청자 위주로 이거를 VOD라 그래요. 즉 수요자 위주로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엠팩4에서부터 즉 객체 지향 형식으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자, 이거는 뭐 차차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